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월 19일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설날 이후로 여론조사 효과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이 지표가 말이죠. 확 달라지고 있다. 그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팽팽한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펄쩍 뛰어 날르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지지율도 펄쩍 뛰고 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 이게 큰 특색이에요. 자, 하나의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을 이길 확률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폭망한다. 이렇게 여론의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굳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또 흔들리느냐.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길 수 있다.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강했는데요.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국민의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 심판의 대상은 이재명과 그 이재명이가 앞장서 있는 민주당, 이쪽으로 화살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 개인이 뜨고 그게 이제 당이라고 하는 조직체로 이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시간이 설날을 지나면서 확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는 보도 중에 하나는요. 이 세계일보에서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자, 그런데 말해서 민주당은 여전히 계파 갈등에 흔들리고 있다. 이 대비되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는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명품백 하나만 믿다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을 통해서 아쉽다. 이것만 가지고서 속으로 문 닫아놓고 엄청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게임 끝났다. 근데 정말 게임이 끝난 거예요. 민주당이 끝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앙일보의 오늘 이 저녁 뉴스를 보더라도, 밤 뉴스를 보더라도요, 이대로는 참패한다. 지금 민주당 스스로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재명이 방탄에만 집중해가지고요, 이 중진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노웅래, 이인영, 홍영표, 송갑석, 이런 사람들을 전부 컷오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는요, 현역 중진에 대한 컷오프가 가시화되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오는 긴장감, 위기감이고, 다른 하나는 현역에 대해서 이제 칼질에 나섰다. 누구를 위해서? 친명과 찐명을 위해서. 그래서 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좌우 양쪽으로부터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 이거 좀만 더 밀어버리면 완전히 뒤로 날아빠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관련해서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고민정,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고민정 지역구를 가봤습니다. 판세가 조금은 달라지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세훈이는요, 자기 아주 최측근인 오신환이를 보내가지고 정무부시장했던 서력을 벼르고 있지만은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뀔 확률은 좀 있다. 예. 그리고 여론이 이유지구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아주 친민주 성향이 강한, 최근 들어서요, 수십 년간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된 적이 없어요. 예, 이 광진의 경우에. 자, 그런데 조금씩은 이제 아파트 가서로 들어서면서 중산층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은 바뀌고 있다. 광진도.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용산 출신 중에서 그동안 이제 용핵관, 검핵관, 윤핵관, 이 핵관 얘기가 많았는데, 용산 출신 중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은 주진우 법률비서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제 당선이 안정된 지역, 예, 말하자면 양지에서. 그리고 이제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은 2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험지다. 전희경과 이승환. 예.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도 했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이제 사심 공천이잖아요. 사공천, 사천. 왜? 사당화되어 있으니까. 자,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공천이란 말이에요. 공적 시스템 공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에서도 확연히 대비가 된다. 그래서 이 한동훈 효과가 여러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한동훈 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공천 시즌이잖아요. 공천 시즌 때는 공천이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예, 사천이 아니고
정말 공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시스템 공천. 그러다 보니까 용액관이니 한액관이니 무슨 뭐 검액관이니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잡음도 그만큼 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매일같이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이 크소이라고 하던데 이 KSOI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CBS의 의뢰로. 여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50%인데 반해서 이재명은 38%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 무려 12%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요.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44.3인데 비해서 민주당은 37.2. 그래서 두 정당의 차이가 7.1%로 넘어가고 넓어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정당 지지도. 그 다음에 지역구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이 44.3, 그 다음에 민주당은 35.9, 개혁신당 7.5.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녹색정의당은 2.1.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힘이 43.0, 민주당이 30.3. 그래서 민주당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오히려 올라가요. 7.5에서 9.9로. 그리고 녹색정의당도 지역 투표는 2.1인데 비례는 3.6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이 크소이 측에서도요. 이거는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가 국민의힘 상승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에 잡음이 없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민주당. 이게 바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요, 또, 민주당의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조국 출마가 또 부정적이에요. 조국 출마와 관련해서는요, 이 자기네 민주당 진영에서는 찬성이 60%예요.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찬성은 7.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부적절하다가 65%나 많아요. 적절하다는 29.8%. 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적절하지 않다가 63.1로 압도적입니다. 적절하다는 29.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86세대 용태론과 관련해서는 잘한다. 이거 해야 돼. 이게 53.7%. 그리고 물러나지 않아야 되는 2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다 한동훈 효과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동훈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용산군천이 전혀 없다. 한동훈 사천도 없다. 오로지 시스템 공천이다. 이게 굉장히 큰 지금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단수 공천 중에서 지금 그 주진우 하나만 양지에서 나오고 이 전희경에 나오는 의정부카 이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승환이가 나오는 중락을 이거 완전 험지 중에 험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딱 3명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현역하고 경선. 강승규는 홍문표 그리고 여명, 신재경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이 이동석, 최지욱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경선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 아주 잘 되고 있다. 예. 다만요, 그런 국민의힘에는 뇌관이 전혀 없느냐? 일부 있는데 바로 그냥 이 지역구 재조정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종로하고 중구, 성동구갑을, 강남을 이것이 이제 이 뇌관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당은요,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면서 공천 갈등 때문에 위기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개혁신당의 행보, 이것도 민당에게는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는 42%, 민주당은 36%, 그리고 개혁신당이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특히 개혁신당은요, 통합천인 1월 넷째 주 발표에서는 국민이 39이고 민주당이 40 했었어요. 자, 그리고 개혁신당이 이제 포함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3%, 민주당은 4%가 빠져요. 그래서 더 빠지는 데는 민주당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14%가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17%가 지지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민주당 쪽 지지가 결국은 이 개혁신당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더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대로 가는 민주당은 참패한다. 그럼 왜 이대로냐? 무엇 때문에 이대로냐 이거예요. 3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첫째,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공천? 이거 잡음만 나지 무슨 감동증이 있느냐?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시간만 많이 걸리고 더디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는요,
캠페인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캠페인 전혀 전략이 없어요. 오로지 디올백에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런 전략. 이게 전략의 실패. 그 다음에는요, 준연동제를 채택하긴 했는데 대책이 별무하다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냐? 이 종북 논란에 쌓여있는 진보당, 그리고 이제 이 시민단체, 여기 목소리만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도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거리만 두고 있고, 그리고 또 녹색정의당은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제야권의 분열상이 커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공천 잡음, 그 다음에는 이 무전략 캠페인, 그 다음에는 준연동제에 대한 무대책, 요 3무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자료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요걸 보시면 이게 문제는 심각하네. 딱 아실 수 있어요. 자, 맨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소위 여론조사를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를 봤는데 이렇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총선 인식도 말이죠. 지금 윤석열 지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데가 46.3인데 비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데는 45.9밖에 되지 않아요. 0.4%로 지금 이 안정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설 연휴를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팍팍 빠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설 연휴가 되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37%를 껑충 뛰면서 민주당은 3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총선 결과 기대치에서도 여당이 되어야 된다는 게 36, 야당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33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3대가 되어야 된다. 2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례차례로요.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것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서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삼지대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도표에서 보시듯이 전부 빠지고 있어요. 여기 쭉쭉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은 우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공천이 첫째는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천이 많은 데다가 사천이 많으니까 시스템 공천을 한다면 뭐 기계적으로 원칙 변수만 딱딱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천하니까 공천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133곳에서 딱 정리가 됐어요. 89개 지역구하고 44개 지역구 전부 다 정리가 됐고, 자, 그래서 88개 지역구의 경우는 단수공천, 44개 지역구는 이제 경선,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88곳만 확정이 됐는데 52개는 단수공천, 그리고 36개에 대해서는 경선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만큼 지금 뭐라고 그러죠? 분란이 많다는 얘기고, 김여사 파고직백과 논란에서 이 대통령이 말이죠. 사과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이거 끝났네.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캠페인 전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은 윤 대통령 KBS 대담을 보고 이제는 끝났네. 승기를 잡았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공격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이 공세만, 이건 뭐 습관적이잖아요. 병적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빠지는. 그래서 이제 최병천 신경제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은 가랑비 전략을 펴고 민주당은 명품백 의혹에만 기대가지고 감남원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무전략으로 일궈냈다. 이렇게 질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준연동제 무대책. 여기서 이제 대책이 뭐냐. 자, 종북단체가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녹색정의당이 참석할 것 같이 기대했지만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진보당, 그리고 시민단체 목소리만 커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여기에는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이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언제라도 들어올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민주당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준연동제에 대한 무대책, 그 다음에 이 캠페인에 대한 무전략,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공천에 있어서의 무감독. 요 3모가 현재 민주당의 위기를 지금 낳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지금 국민의힘 다 이제 끝났는데, 지역 배치만 나왔는데, 양지에서 공천을 받은 단수 공천은 주진 하나밖에 없고, 해운대 갑, 그리고 전희경, 이승환, 의정부 갑하고, 지금 지금 이승환 행정관, 중락을, 여기는 험지 중에 험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관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 딱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공천이 참 잘 됐다. 별 잡음 없이.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이 의정부 갑하고 중랑을 이 험지 받은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자의반 타의반을 해서 갔기 때문에 불만 없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민주당의 이와 대비되게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사천을 하기 위해서 이 야권의 중진인 노웅래, 이인영, 홍영표, 그 다음에 송갑석을 빼고 그러니까 찐명들 아니면 친명들을 내세워서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노웅래 지역의 경우에는요. 이지은 전 경무관하고 김남근 변호사 이 사람이 조정훈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웅래는 아예 제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로갑에서는 이인영이를 아예 제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신에 누굴 지었느냐? 민변의 이용우 노동위원장.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이제 허준석하고 붙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평을의 홍영표도 마찬가지 후보군에서 제외돼가지고 누가 들어가 있냐? 대신에 말이죠. 친명기로 되어 있는 이동주 의원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 국정원 1차장 이 두 사람이 여론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 서갑인 송갑석 의원 지역구에서도 이 송갑석이는 제외되고 정은경 전 전남대 의대 교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는 하원식 후보 개혁신당에서는 이낙연 요 가상 대결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고민정 지역구를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지역구.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고민정 지역구를 갖다가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동아일보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광진 의뢰, 지금 이제 이 의뢰 경우는 이제 고민정하고 국민의힘 오신환 의원인데 한마디로 해서 이제 고민정은 터줏대감이고 오신환이는 관악.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아니 관악 선수가 왜 이 광진으로 와서 지금 출마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지나치게 오세훈한테만 의지하는 것 아니냐. 이선 의원이나 되는데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런 반발과 비판이 지금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광주의 성향은 뭐냐? 완전히 텃밭 중에 텃밭. 96년 이후에 28년 동안 말이죠. 7번 선거에서 100%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2020년도 대선 때 하고요. 지방선거에서 봤더니 국민의힘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뺏어와야 되겠고, 민주당은 뺏겨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신환 의원이 들어온 거예요. 예, 정부 시작.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맞대결이 이루어지는데, 4년 만에 현혹전이다, 리벤지 매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민들 반응은 어떠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 고민정 사무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동관 탄핵 주도, 그리고 최초 여성 차석 지도부, 이런 활동, 그 다음에 지역 주차장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 이런 지역 활동, 이 손팻말이 나열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고민정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론하고 진짜 일꾼 이미지를 최대한도로 부각시키겠다. 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본인이 재개발, 재건축, 주차장 확보와 같은 지역 수원 사업도 많이 해결했다는 점. 그러니까 기본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고요. 이런 점을 강화하고 있고,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면서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자료 화면을 보면요. 자, 이게 이제 고민정의 지역 사무실이고요. 예, 요게 이제 이 각종 이런 고민정의 4년, 예, 광진을 표,
자, 요렇게 해서 이 고민정의 언론 자유회칭 54회, 이게 본인의 이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진을 국회의원은 54,210표, 고민정의 4년은 1,306일, 3만 300 몇 시간 이렇게 일했다. 그리고 두 아이 엄마, 그 800만 명, 두 아이의 엄마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주, 넷째 주 주민과의 소통 등등 본인의 이제 실적을 이렇게 이제 홍보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긴장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다. 예. 왜 긴장하느냐? 이 광진을 더 이상 이제 민주당 텃밭이 아닐 수 있다. 왜? 지금요, 10여 년 전부터 한강 주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이 대규모 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가 광진에 많이 들어섰다고 그래요. 자, 본래 서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신진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으로 유권자가 많이 교체됐다. 그러니 정치 성향도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정의도 잔뜩 긴장을 하면서 뛰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권자들도 민주당은 대안 없이 비판하는 건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예. 이런 분위기들이 있고, 특히 말이죠. 이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는, 아니, 도대체 여기를 뭘로 하고 관악에 가야지. 왜 여기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연관성, 이걸 가지고 또 오신환 의원을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좀 고민정의가 현역으로 있는, 강진갑, 예. 여기에 그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에 유리한 정당이긴 하지만은 아파트 들어선 이후로 조금, 광진을, 예. 들어선 이후로 상황의 변화는 있다. 이렇게 결론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이 고민정의가 이 광진은 결국 이제 사수하고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안 가잖아요. 추미애를 갖다가 성동갑으로 빼느니 또 다른 지역으로 빼느니 이 지금 설왕설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의가 말이죠. 최고위에 들어가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책임자들 출마하지 말라. 요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재명한테 충성 맹세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 뒤에 뒷배가 있잖아요. 문재인. 딱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이 고민정은 건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96년도 이후에 28년간 당선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신환 의원 굉장히 이제 험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